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요번 단어는 2-3의 독서 과정을 성찰하며 책 읽기라는 읽기. 정말 재미없고 귀찮은 그런 단원을 공부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보시면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글 읽기 요거 배운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자기 읽기 방법 점검하고 조정해보자. 그래서 책 한 권을 완독합시다. 그 얘기하는 그런 단원이에요. 자, 일단 거기 아래 보시면 여기 보이죠? 이 두 가지 같은 책을 읽으려고 하는 두 학생이 읽기 목적을 고려해 봤을 때 읽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이죠? 얘는 소설책을 읽고 비평문을 쓰는 과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방과 후에 이 책을 읽을 거래요. 그리고 얘는 평소에 소설을 좋아해. 그래서 이거를 주말에 집에서 읽을 거래. 각각의 방식이 다르겠죠. 거기다 쓰세요. 첫 번째 남자아이는요. 뭐라고 쓰셔야 되냐. 이 남성은 거기다 써요. 도서관과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 천천히 정독하거나 자세히 읽는 거지. 정독은 도서관과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 천천히 정독이나 미독을 해야 된다. 미독이라는 거는요, 내용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도서관과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 천천히 정독하거나 미독한다. 하나 더,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메모, 필요하다면 두세 번 반복해서 읽는다. 그리고 하나 더,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 읽거나 작품을 분석한 논문들을 찾아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셨어요? 다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 읽거나 작품을 분석한 논문들을 찾아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했죠? 그 다음 우리 여인네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거기다 쓰세요. 일단 편안한 장소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읽는 것. 보통 이런 걸 통독이라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 하나 더, 쉬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므로 맛있는 간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읽는 것이 좋다. 정말 즐기면서 읽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똑같은 책을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을 다르게 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됐죠? 자, 뒷장 넘어가셔서 이제 글 한 편을 읽는 방식에 대한 건데 거기 위에 보면 글 한 편 읽기 보이죠?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글을 읽고 그럼 책 한 권을 읽을 때는 책 선정하고 읽기 전 활동하고 책 읽으며 읽기 방법 점검 조정하고 책 읽고 읽은 다음에 모든 별 대화 활동 기록지 이건 수행시키겠네요. 그쵸? 그 중에서 글 한 편 읽기 부분 볼 거예요. 자, 읽기 과정에 따라서 읽기 방법 점검 조정하면서 글 한 편 읽는 내용인데요. 거기 아래 보시면 초신성의 후회라는 그런 책의 표지가 보이죠. 자, 요거를 읽기 목적 글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거, 읽기 전 활동 하는 거거든요. 읽기 전 활동.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하나 한번 봅시다. 여기 책 제목 보이죠? 초신성의 후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글의 특성은 뭐니?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거기 옆에 간단히 하나만 쓸까? 글쓴이가 천문학자니까 우주와 과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아. 요 정도 쓸 수 있겠지, 그치? 글쓴이가 천문학자니까 우주와 과학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요런 거 물어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었을까? 여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뭐 천문학에 관한 지식이 얻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우주에 관련된 소논문을 쓰는데 자료가 필요해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주말에 가볍게 읽어보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읽기 전에 이런 거 생각하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글을 읽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지구가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거 확인하려고 내가 꼼꼼히 정독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할 거야. 아니야. 내가 즐겁게 읽으려는 거니까 가볍게 통독할 거야. 이런 식의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게 읽기 전 활동이라는 걸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 글의 내용 예측해 보는 거. 후회라는 말을 보니까 뭐 인간이나 아니면 뭐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얘기겠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해보는 뭐 이런 걸 거고. 그 다음에 이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문 형식으로 써봐 이럴 때 초신성의 후회가 하는 게 뭐겠지? 뭐지? 뭐 아니면 나는 천문학자입니다. 왜 부제를 천문학자로 다뤘지? 천문학자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질문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라는 얘기인데요. 얘네가 읽기 전에 하는 활동이라는 걸 꼭 체크를 하세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읽기 중 활동을 합니다. 보이죠? 읽기 중 활동.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거기 옆에 보시면 보이죠? 궁금하거나 중요한 내용 표시하면서 읽고 읽기 전에 예측한 거 맞는지 확인해보고 읽기 전에 만들었던 질문에 답 찾고 중심 내용 파악하고 의도 추론해보고 내 거랑 생각을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그 옆에 갈래 정리하세요. 갈래 쓰고 계세요? 갈래는요. 수필, 갈래 수필. 그 다음 두 번째 성격, 성찰, 사색, 교훈적. 성찰적, 사색적, 교훈적 하셨죠? 그 다음 제재는 당연히 초신성 얘기고요. 초신성 있죠? 거기 맨 아래 있어요. 질량이 매우 큰 별의 폭발. 자, 그 다음 주제 씁니다. 주제. 우리 삶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사회 환원 돌려주는 거지. 사회 환원의 가치. 쓰고 계시죠? 주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 그 다음 특징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유추 알죠? 유추. 첫 번째, 유추의 방식을 활용해서 유비추론, 유비출이라고도 해요. 유추의 방식을 활용해서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유추의 방식을 활용해서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 구체적 사례를 활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글 자체는 읽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 우주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초신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초신성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기 처음 시작할게요. 학생은 박씨군요. 그럼 본은 어디예요? 본은 땡땡입니다. 본이 어디라고요? 땡땡입니다. 본이 어디입니까? 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니까 학생이 어리둥절해. 얘 잘 안 들리나? 이런 생각이겠지. 거기 묶어서 쓰세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글쓴이의 행동이 호기심 유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글쓴이 행동이 호기심 유발했어요. 여기까지 처음 끊으시고요. 문단 정리합니다. 글쓴이의 반복되는 질문과 어리둥절한 학생. 됐어요? 그 다음 부분 중간 첫 번째 시작합니다.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인인데 원자의 수로 치자면 수소가 전체의 63%, 질량으로 치면 산소가 26% 차지하는 으뜸 원소. 철, 마그네슘, 나트륨 같이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들도 있대. 자,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어디서 왔지? 자, 여기에다 묶어서 쓰세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근원에 대해 의문을 던짐. 했어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근원에 대해서 의문을 던짐. 그 다음,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는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 대략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진대요. 빅뱅 이론은 빅뱅 보고 싶다.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어내는지를 밝혔대요. 자, 우리 몸 여기서부터 묶어요.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기에 종종 집어넣는 기체이고 미래 자동차 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수소 자동차 요즘 나왔지, 그치? 우주 전체 물질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소. 거기까지 묶으시고요. 요거 수소에 대한 설명. 수소에 대한 설명. 우주 초기 그리고 처음 3분간 만들어져 온 우주에 고루 뿌려진 후 오늘날 우리 몸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현대우주론에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초신성에 대한 자료는 나와있쇼. 짜잔. 자, 그러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탄소,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은하 내에서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약 1000억 개 존재. 보이는 우주에서는 우리 은하가 같은 은하가 또 약 1000억 개. 얼마나 많은 거야? 존재한대요.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그 다음 묶어요. 수소를 핵융합 발전에서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요. 수소가 고갈되면 헬륨을 핵융합해서 탄소를 그리고 탄소를 이용해서 산소 등을 만든다. 아씨 재미없어. 역시나 문과야. 거기다 쓰세요. 연쇄적인 핵융합을 통해서 했어요? 연쇄적인 핵융합을 통해서 점차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짐. 하슈. 연쇄적인 핵융합을 통해 점차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짐.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의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일부는 수명을 다하는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를 장식하는데 작은 별의 최후는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것으로 생각이 됐네요. 다이아나마이트 할 뻔했어. 미안해. 다이아몬드. 자, 이걸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죽은 별을 탐사해보기를 권한다. 왜냐면 얘 주성분이 탄소잖아요. 그쵸? 다만 중력이 워낙 세어서 일단 착륙한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래? 그냥 그곳에서 죽은 별에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평생 살아야 한다는 점은 미리 알고 탐사에 나서야 한다.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이런 걸 권유해. 거기 묶으세요. 자, 거기 묶어서 씁니다. 과학 원리를 활용해서 흥미를 주기 위한 내용 서술. 썼어요? 과학 원리를 활용해서 흥미를 주기 위한 내용 서술.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 인, 마그네슘, 철 등은요 태양보다 대략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졌고요.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들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사는데 작은 별들이 100억 년,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로 짧게 살지만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도 더 무거운 원소들을 연료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고. 자, 그리고 거기 제일 마지막 문장 보이죠? 철을 만든 후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한다. 거기 쓰세요. 무거운 별의 최후. 무거운 별의 최후. 뻥. 그 옆에 사진 보이시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 쓰세요. 중간원의 핵심입니다.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했어요? 중간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우주에서 생성된 과정. 했나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우주에서 생성된 과정. 빠밤. 다 하셨으면 이제 중간 투. 짜자잔. 잘 되죠? 자, 여기에서 중간. 왜 또 안 나오니? 중간 2 합니다.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그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 우주 공간으로 환원이 되는데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 헬륨, 극히 단순한 원소에는 갖지 못해서 태어날 거래. 태양도 예외는 아니래. 초신성의 의줄차여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대. 거기 묶어서 쓰세요. 생명체를 이루는 다양한 원소를 흩어지게 한 초신성의 역할. 자, 우주 전체를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되는데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엔 이렇게 무기물 외에도 다른 어떤 숨쉬는 것도 있을 수 없대요. 다른 어떤 숨쉬는 것.
그게 뭐야? 생명이죠. 요거 연결. 그런 없는 우주가 되는 거래요. 여기까지 끊으시고 요게 중간 2 정리합니다. 우주의 생명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초신성 폭발 거기까지 쓰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간 3 결국 여기로 가요. 중간 3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가 초기 우주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을 했어요.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46억 년 전 어느 날 46억 년 전이라고 제시를 한 이유는 요게 지구가 발생한 지구 탄생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날 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해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이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줄치고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었어? 거기다 쓰세요. 글쓴이가 초신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내린 결론 썼나요? 자,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누군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느냐.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자,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서 다시 물어봤어요. 학생의 본은 어디야? 넌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거기다 간단히 쓸까요? 학생에게 다시 너의 본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글쓴이가 원하는 거는 성씨나 시족의 기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거기다 쓰세요. 글쓴이는 이 본 있죠. 너의 본. 자, 성씨나 시족의 근원이 아니라 기원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의 기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 것임. 썼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설명대로라면 우리는 46억 년 전 초신성이 우주에 환원한 원소들 덕분에 인간이라는 게 생겨났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라고 물어보니 지혜로운 어느 학생이 곧 수줍게 대답을 합니다. 초신성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여기서 이 대답한 아이는요. 글쓴이가 던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학생의 대답. 그리고 거기 옆에 그 날개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 나의 읽기 목적 수준에 적합하냐, 읽기 목적과 특성에 맞게 제대로 읽고 있느냐, 이게 읽기 중에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인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우리 사회에도 종종 이렇게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옆에 있어요. 연결하세요. 땀 흘려 이룩한 재화기술, 지식 능력들을 아낌없이 사회에 나누는 그런 사람. 이거 연결해두면 돼요. 화살표로. 자, 연이어서 그런 사람들 체크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 보이죠? 나눔 중요한 말이죠. 나눔. 자, 나눔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초신성 같은 사람. 그래서 거기 묶어서 쓰세요. 거기 묶어서 쓰고 있어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 하셨나요?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에 닮은 예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요. 중간 3 소주제 정리합니다. 3 땡땡. 인간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신성과 유사한 예.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이자.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연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000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 오히려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죠. 어떤 삶을 살 거니?
자, 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꼭 초신성 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초신성과 인간의 유사점 발견. 초신성과 인간의 유사점 발견. 그러니까 초신성이라는 걸 쓸 수 있죠. 초신성, 이것도 안 써지네. 초신성이라는 자연의 모습과 보이죠? 그리고 인간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 이런 인간 간의 비슷한 점, 유사한 점이지, 그치? 그런 유사점을 들어서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그치, 유추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추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서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럴 거야 라고 결론 내리는 방식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러냐.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망가뜨린 결과를 낳겠지만, 하지만 초신성은 그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본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마지막,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본 거 선택권을 준 게 아니야. 알지? 그치? 서리뽀 하고 쓰세요. 서리뽀. 초신성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메시지 아시죠? 이게 표준어예요. 초신성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질문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서리법 질문 형식으로 표현한 거고, 끝부분 마무리합니다. 초신성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초신성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나눔의 가치, 나눔의 가치.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제 읽기 중 활동까지 해서 내용 마무리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거 읽기 후 활동하라 그랬잖아요. 읽기 후 활동에서 해야 되는 거 보이죠? 글 전체 내용 여기 옆에 있어요. 글 전체 내용 요약해보기, 새롭게 알게 된 거 자기의 삶과 연관 지어보기, 뭐 이런 거 하는 게 읽기 후 활동이라는 거야. 봅시다. 자, 이 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단어 3개 정도 적고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글의 중심 내용 2-3문장을 요약하래. 아이, 진짜 귀찮아. 합시다. 자, 첫 번째, 초신성. 그쵸? 두 번째, 나눔. 얘 빠지면 안 되지. 나눔이라는 말은 환원. 그리고 삶. 요 3가지로 만듭시다. 됐어요? 요약한 문장 3문장 쓸 거예요. 자, 씁시다. 시작. 초신성은 자신이 만든 원소들을, 초신성은 자신이 만든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줌으로써 우주에 생명이 태어나게 했다. 우주에 생명이 태어나게 했다. 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사회에도 마치 초신성처럼 자신이 노력해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앞에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마치 초신성처럼 자신이 노력해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 끝.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글의 마지막 문장, 당신은 이렇게 초신성처럼 살고 싶니? 라고에 대한 답, 그 이유, 그건 당신들이 써야지 뭐. 그치?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읽기에 대한 전체적 성찰,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번 보완해봐라. 이건 뭐 이것도 본인이 알아서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건 그 아래, 읽기. 읽기 방법의 점검, 조정. 보이죠? 글을 잘 읽으려면 자신의 읽기 목적 중요하고요. 글의 특성. 이 2가지 반드시 고려해서 적절한 읽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요거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읽기의 전중 후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거 다르다 했죠? 자신의 읽기 방법 점검하고요. 읽기 방법을 적절하게 조정하며 성찰해보라.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단원입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책 한 권 읽기에서 모든 활동 책 한 권 정해서 독서 활동지 쓰는 건 수행시키겠네요. 수행하십시오.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요, 통합실천학습도 마찬가지네요. 모든 별 책나무 만들라 하겠네요. 쭉 넘어가셔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몇 쪽이냐면 98쪽 98쪽 펴세요. 98 어딨니? 98 아우, 길기도 해.
빨리 끝내자, 이 단원. 됐다. 98쪽에 단원의 마무리 빈칸 채우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읽기 아시죠? 거기에서 읽기는 뭐라고 얘기했지? 그치, 거기다 써야지. 사회적, 그치, 상, 호, 작, 용. 예쁘게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줘. 됐죠?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얘기한 거 알죠? 독자는 경험, 배경 지식을 고려해서 글의 의미를 이제 구성해야 되고요. 자신이 처한 구체적 상황,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되고요. 글을 읽으며 형성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세 가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 기억나시죠? 여기서 했던 거.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건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평가를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고 타당한 근거, 이거 중요하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의미 해석해라. 문학의 생활화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 평가, 문학 활동 생활의 한 부분을 자리 잡는 걸 이렇게 부른다. 자, 오늘 한 마지막. 넘어갔어. 아니 돼. 세 번째. 독서과정 성찰하며 책 읽기 단원 아시죠? 글 읽을 때는요. 읽기 읽기 먹죠. 그리고 글의 특성 요거 고려하라 했고요.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 찾기. 그 다음 읽기 과정에 따라 읽기 방법 어떤 거냐. 사례를 들면 읽기 전에 내용 예측하래. 예측한 내용과 관련해서 뭐 만들랬어? 그치, 질문 만들고. 읽기 중 중심 내용 파악, 질문 답 확인하고 의도 추론해보고. 읽기 후 뭐하라 그랬어? 글 전체 내용 요약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연관 지어보기.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점검하라 했고요. 그쵸? 필요하다면 읽기 방법을 조정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게 이제 내용적인 거는 이제 마무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2단원 마무리해도 될 것 같네요. 자, 2단원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3단원 문법으로 들어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